그 뉴욕 증시가 워낙 등락을 하기 때문에 제가 또 토요일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 나름대로 또 계획도 세우고 전략도 세우고 그러지 않겠나 해서 주말에 방송을 열었습니다. 시장의 가장 중심은 역시 팬데믹입니다. 팬데믹. 과연 코로나가 계속 진행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그냥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가 가장 진행될 것인가. 그래서 코로나 상황은 여러분들도 뭐 늘 보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뭐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데 피크는 지났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피크는 지났다. 전체 통계를 보면은 글로벌적으로 하루에 8만 9천 명이야 9만 명 정도가 신규로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나 피크는 지났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나오는 게 이제 미국이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 여전히 이제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남미는 코로나 확산세가 진행 중이다라는 거. 최근에 또 인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나 이제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데는 거의 마무리됐다. 이탈리아가 이제 163명이지 않습니까? 페루가 5,900명. 남미 쪽에 브라질, 페루 이런 쪽이 아주 굉장히 빠르게 좀 확산이 되고 있다. 칠레도 지금 6,700명 정도인데, 예전에 원래 남미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좀 약한 것인지 몰라도요, 조금 청정지역에 사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 스페인이 남미를 침공에 들어갔을 때, 1700년대 이럴 때죠. 그럴 때도 홍역 같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죠. 아즈테카 문명 이런 것들. 그런 얘기는 있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어쨌든 남미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유럽 쪽은 크게 지금 많이 코로나가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 미국은 지금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근데 결론은, 저 생각은 그래요. 결론은 미국에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된다 하더라도 예전에 피크 쪽으로 가지는 않는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피크로 가지는 않는다. 대한민국, 이탈리아, 프랑스, 유럽은 안정돼 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은 플로리다라든가 텍사스 같은 쪽, 이런 쪽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다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재개를 했는데, 남부 지역인 텍사스라든가 플로리다, 애리조나 이런 쪽에서 코로나가 확산된다면, 그렇다면은 재확산이고 두려운 거 아니냐, 요런 얘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면 이제 주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바이러스라는 거, 특히 감기 바이러스, 어쨌든 감기 바이러스죠. 이 독감이라고 하는 것은 피크를 치고 나면은 점점점 약해지는 게 정상적이고, 또 여름철로 가게 되면은 코로나 인플루엔자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통상적인 경로예요. 물론 이제 이번에 RNA 바이러스도 조금 이제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점점점 확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문우신 미국의 재무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레리 커들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경제를 재개했다. 경제를 재개했는데 일부 주에서 텍사스나 애리조나나 이런 주에서 다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다. 또 입원자 수가 최대치로 갔다. 이런 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제 재개한 것을 다시 거꾸로 가진 않는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그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감기랑 인류가 싸워왔고, 또 겨울 되면 항상 인플루엔자가 유행했고, 또 인플루엔자 때문에 여전히 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가 통계를 잡지는 않지만, 통계를 잡겠죠 물론. 그것이 이제 이슈화되지는 않지만, 1년에 한 2, 3만 명 정도? 미국은 그렇다 그래요. 1년에 2, 3만 명 정도가 독감에 걸려서 죽는다. 그러니까 독감에 걸려 죽는다기보다 취약한 상태에서 독감 걸려가지고 합병증으로 죽는 거죠. 그렇게 사망하더라는 거죠. 연로하신 분들. 인플루엔자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하고 코로나가 약간 특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 경제를 장시간 멈췄을 만큼 그렇게 아주 중대한 문제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충분히 대략 한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경제 활동을 멈췄으면 충분하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경제의 멈춤은 없다. 그것이 지금 미국의 입장 같습니다. 미국의 그 백악관의 입장은 이제 경제를 이제 시작하겠다. 잘못하다간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겠다. 이게 사실은 말이 좀 이상하죠. 이 선진국에서 굶어 죽는다? 말은 좀 이상하지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멈춘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동안 쭉 돌아가던 이 경제 활동이 멈춘다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뭐 지표가 나빠지는 걸 떠나서 세부적으로 실제 생활에 들어가면은 정말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는 경제를 재개하겠다는 것이고, 경제를 재개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 부작용은 있겠지만, 그러나 주식시장에서는 경제 재개가 호재가 되겠고, 경제를 재개한다면은 어쨌든 환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경제는 돌아가는 것이고, 경제가 돌아가게 되면은 시장은 활기를 찾을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차트 모양 보면은 어제 뭐 6%대의 하락을 보였죠. 큰 하락을 보였다가 오늘 다우가 1.9% 반등 나왔고, 또 나스닥도 좀 많이 내렸죠. 내렸다가 오늘은 1.0%, 1.01%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제의 조정, 오늘은 좀 반등했지만, 어제의 뉴욕 증시의 조정이 그 코로나 때문만이냐?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의 조정이 코로나의 재확산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사실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는데,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1만 포인트, 경제가 어렵다라고 그러는데 1만 포인트를 돌파했다.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해서 1만 포인트 됐으니까, 당연히 매물 나올 수밖에 없다. 차익 매물. 그런 개념으로 보자고요. 다우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나빴다라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역시 가격이죠. 가장 중요한 호재는 가격이 많이 내렸다는 것이고, 가장 그 핵심 악재는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다. 지난번에 우리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이제 3월 중순에 급반등이 된 것은 가격이 많이 내렸기 때문인 것이고, 이번에 어제 목요일 날 급락한 것은 그 사이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까지 10,000포인트까지 갔는데 하루 조정받는 거야. 그야 말로 병가지 상사지. 그 정도야 우리가 늘 인정할 수 있는 분 아니냐. 게다가 하락했는데, 크게 하락했는데 5% 하락인데 20일 이평선을 지켰다. 오늘 또 20일 이평선을 딱 지키는 그런 모양 나왔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 하면은, 뉴욕 증시 아직 괜찮다. 경제 문제를 떠나서 증시가 괜찮다는 겁니다. 증시가 괜찮다. 첫 번째가 뉴욕 증시 괜찮다. 그런데 어제도 여러분 그런 뉴스 보셨겠지만, 어제 우리나라 증시, 뉴욕 증시 팍 빠지니까 키움 정권이 전산이 다운됐어. 왜 전산이 다운됐습니까? 갑자기 키움 정권은 원래 창구가 없잖아요. 창구가 없이 대면으로 하는 건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키움 정권 어제 다운됐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전산
입금하는 그 전산 시스템이 다운돼 버렸대요. 1시간 동안 불통이 났대. 어제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국내의 전체 증권사에 엄청 돈이 들어왔다 그럽니다. 급락했다 그러니까 들고 있던 돈들 가지고 또 어제 막 들어온 거야. 그런데 뉴욕도 마찬가지래요. 뉴욕도 지금 돈은 넘쳐나고 또 투자할 데는 없고 예금으로 넣어놓으니까 뭐 이자 얼마 안 나오니까 또 이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좀 쉬었잖아요. 쉬었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그 여유자금이 많은데 뭐 기업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죠. 중소기업들 그런 분들이 대거 주식시장으로 이제 그 돈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 미국도 똑같이 개미군단입니다. 개미군단의 총 공격이 시작돼서 이 나스닥이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급락하니까 또다시 개미군단의 돈 공격이 시작됐다. 경제가 회복되거나 이걸 떠나서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많아요. 금리는 너무 싸고 금리가 싼데 지금 살만한 게 없습니다. 뭐 투자하는 데가 없어요. 부동산도 그렇고 예금금리는 너무 싸고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대거 돈이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또 해석해야 됩니다. 뭐 WTI 같은 원자재 시장은 너무 어렵고 가장 편하고 쉬운 게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 한국 시장은 앞으로 계속 시세를 냅니다. 지수가 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를 떠나서 지수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시세 내는 종목들은 계속 나온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뉴욕 증시에서는 뭐가 올라가나를 봐야 되는데요. 먼저 뉴욕 증시에서도 두 가지입니다. 컨택트와 언택트와 컨택트. 우리나라 똑같죠. 언택트하고 컨택트인데 언택트는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는 우리나라에서 카카오와 네이버 이런 게 이제 언택트가 되겠죠. 카카오,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 종목들. 컨택트 종목들은 뭐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건설, 은행 이게 컨택트 종목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전통주하고 또 뭐 첨단 IT라 그럴까요? 전통주하고 요즘 얘기하는 커뮤니케이션주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컨택트하고 언택트가 두 가지가 지금 시장에서 시세를 내고 있다. 컨택트주는 너무 내려서 그렇고 언택트주는 앞으로 전망이 좋아서 그렇고 그래서 오늘 먼저 컨택트주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택트주의 대표 종목이 유나이티드 항공인데 주가가 많이 내렸죠. 많이 내렸습니다. 많이 내렸다가 행보하다가 이번에 좀 좋아지면서 쭉 주가 올라갔다가 또 최근에 또 재개를 했더니 또 확진자 추가 증가 확산 이런 것 때문에 텍사스의 확진자 증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주가 내렸어요. 당시에 좀 주가도 오르기도 했고 또 급락했다가 오늘 다시 19% 상승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하고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이제 두 개 양대 산맥인데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확 내려가지고 고생하다가 41% 올라가고 또 11%인가 올라가고 또 4일 동안 급락했다가 다시 오늘 16% 올라갔어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주. 미국에서는 항공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철도가 더 중요할까요? 근데 미국에서는 비행기 많이 탑니다. 비행기가 중요 교통수단 중 하나죠. 땅덩이가 넓으니까. 그래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급반등 그리고 백화점의 대표 종목이 이제 메이시스라고 있는데요. 백화점의 대표 종목 메이시스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메이시스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소비주니까 주가 쭉 행보하다가 지난 5월 말부터 경제 재개한다 그러니까 주가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도 크게 안 밀렸고 오늘도 음봉이긴 하지만 다시 6.8% 메이시스는 미국의 도시에 가면은 백화점이 다 하나씩 있는데 그게 내 메이시스 백화점이더라. 그 정도로 굉장히 전통 있는 백화점 체인이죠. 그래서 이 메이시스가 실적 많이 안 좋아요. 메이시스 주가가 2018년만 하더라도 주가가 40달러에서 40달러였는데 최근에 주가가 4달러까지 거의 뭐 10분의 1 토막 났죠. 어떻게 40달러에서 4달러 가야 되려구나. 그전에는 더 심하죠. 2015년만 하더라도 70달러까지 갔었는데 70달러가 4달러 가야 되려면 참
그쵸? 요즘 뭐 옛날에 무슨 그 햄버거 선전할 때 누가 4달러 그러더니만 70달러 하던 주가가 4달러까지 내려온 메이시스 백화점. 자, 이게 참 실적도 좀 안 좋고 뭐 폐점도 막 한다 그래요. 폐점도 이제 선별적으로 장사 안 되는 백화점 폐점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메이시스. 그러던 메이시스가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 너무 내린 거 아니야 하면서 쭉 올라오고 있고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이 그 은행주죠. 은행주는 뭐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시티그룹, 네, 골드만삭스 이런 데인데 시티그룹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주가가 쭉 행보를 하다가 최근에 좀 올랐다가 지난주 목요일날 급락을 했다가 다시 오늘 반등했는데 이게 반등이 장난 아니에요. 7.9% 시티은행 그렇게 큰 덩치 큰 시티그룹이 하락할 때 보니까 어제 그저께 그 목요일날은 13% 내렸고 금요일날 이제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엔 또 7% 올랐고 참 내릴 때도 참 많이 내리지만 올라올 때도 참 13% 내리고 7% 올라가고 참 뉴욕 증시는 한번 해볼만 하겠어요. 확 내려가면 바닥에 탁 쳐봤다 다음날 확 팔고 개미들이 한번 해볼만 하나요? 자, 시티그룹이 그랬고요. 다음에 이제 대표 종목이 골드만삭스죠. 골드만삭스도 오늘 3.9%, 어제는 9% 내렸고, 그 다음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워렌 버핏이 대박 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어제 주가 내린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0% 내렸다가 오늘은 3% 올랐네요. 은행주들 대거 반등 나왔다. 은행주들. 그 외에 이제 뭐 월트 디즈니, 이것도 뭐 전통주라 봐야 되나 아니면 첨단주라 봐야 되나. 월트 디즈니, 그 다음에 뭐 그런 이제 전통주 종목군들 있고, 이제 홈디포 같은 종목은 좀 달라요. 홈디포 같은 종목은 이게 그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뭐 그 DIY 계통으로 사람들이 많이 뭐 인테리어를 좀 하고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올랐던 종목이라 그런지 몰라도 주가가 확 내렸다가 3월 달에 확 내렸다가 또 확 올랐습니다. 홈디포라든가 로우스, 또 이게 이제 홈디포가 미국의 1등 뭐 DIY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건축 자재. 그런 이제 도매점이라 봐야죠. 그리고 이제 로우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첨단 언택트 종목들인데, 아마존, 잘 아시는 아마존이죠. 이번 3월달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 좀 내려갔다가 오히려 아마존은 코로나의 쇠주다 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급등에 급등을 거듭하고, 지금 뭐 어제 그제 좀 내리긴 내렸지만 오늘하고 어제 좀 내리긴 내렸지만 그래도 뭐 사상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종목이죠. 아마존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주가가 거의 뭐 한 20년 동안 끝없이 올라가지고 미국 최고의 시가총액 최고의 1등 종목이 된 그런 종목이죠. 주가가 뭐 0달러 근처 한 4, 5달러에서 시작해서 지금 2,50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아마존. 아마존이 이제 오늘도 보면은 좀 내리긴 내려서 0.5% 내렸는데, 어쨌든 아마존은 잘 지지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파괴적 혁명의 시대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게 아마존입니다. 중국의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바 이런 거랑 비슷하다 봐야겠죠.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랑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마존 그렇고 또 뭐 구글 알파벳 A 알파벳 요것도 뭐 주가가 오늘 0.79% 상승했는데 견조해요. 안 내려갑니다. 알파벳 A 알파벳. 또 뭐 이베이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이베이도 지금 주가가 고점에서 계속 있죠. 잘 아시는 페이스북도 주가가 오늘 1.8% 올랐네. 페이스북은 오히려 크게 내리지 않고 견조하게 흐르는 모습들. 또 신의 주식이라고 하는 테슬라, 이것도 우리나라에 이제 삼성 SDI하고 LG화학, SK이노베이션하고 이제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종목이죠. 주가가 이제는 테슬라가 더 내려가질 않습니다. 800달러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900달러, 1000달러 올라가지고 뭐 어제 내리고 오늘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크게 내려가지 않고 있는 1000달러 시대를 열어갈라나요, 테슬라가. 그런 모습이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는 넷플릭스. 오늘 좀 내리긴 내렸지만 어쨌든 뭐 잘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볼 때에 언택트 종목들은 우리가 장기로 보유해야 된다. 언택트. 이렇게 이제 결론 낼 수 있어요. 언택트는 장기 투자. 컨택트의 대표는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매매, 반등 전략,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을 누리는 전략. 그렇게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택트 종목은 장기 투자, 언택트는 장기 투자. 컨택트는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중기 투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가 있죠, 바이오가 이제 가장 따끈따끈한 또 종목인데, 바이오는 제가 볼 때는 단기 매매가 맞다, 단기 매매.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다. 언택트는 장기 투자. 네이버, 카카오, 또 코리아 센터, 카페24, 그 외에 뭐, 여러분들 뭐, 최근에도 막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NHN 사이버 결제, 한국 사이버 결제, 이런 것들 다 장기 투자. 장기 투자 좋아요. 장기 투자. 언택트 대표 종목들이죠. 그 다음에 컨택트는 중기 투자인데, 자동차, 철강, 조선, 은행, 주가 많이 내렸으니까. 바이오는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은 이제 장기 투자 해야 되겠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는 장기 투자인데, 나머지의 코로나 관련돼서 인기가 있었던 뭐 마스크라든가 또 진단 키트라든가 또 치료제 쪽도 워낙 시세가 빠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런 쪽은 좀 단기 투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바이오 USA 관련한 종목군들, 이번에 바이오 USA에서 좀 재료가 나오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너무 장기 투자 말고 조금 좀 단기 투자로, 바이오 USA하고 당뇨학계 이런 게 같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또 이제 기술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고, 그 외에 또 단기 종목들 많이 있죠. 뭐 요즘 우선주도 좀 많이 올라가는데 그런 것들도 뭐 단기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맥락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결국 지수에 대한 전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략이다. 전략. 이게 중요합니다. 전략이 가장 중요해요. 지수에 관한 전망은 어쩌면 큰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미들이 워낙 돈 많이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안 내려가요. 결론은 시장 안 내려갑니다. 이번에 곧버스 했던 분들, 이분들 잘 빠져나와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곧버스 했던 분들, 어제 같은 날 급락이 나올 때, 상승에 대한 그런 급락이 나올 때 잘 빠져나와야 된다. 곧버스 했던 분들, 그렇게 봅니다. 주가가 그렇게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경제 현상들에 대해서 뭐 경제가 안 좋을 것이다, 뭐 전망들 많죠. 전망들 많은데, 그러면은 그런 전망들이 지금만 그랬냐? 아닙니다. 2008년도도 그랬잖아요. 2008년도. 9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2001년도에 마찬가지였어요. 2001년 9.11 사태. 그렇잖아요. 2001년 9.11. 지금까지 쭉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때도 똑같이 전망들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안 좋았지만 제가 뭐 장기 차트 보여드리지만 전망들 안 좋았어요. 주가 많이 빠졌지만 경제는 결국 올라왔다. 요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0년 만에 위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1년도, 그러니까 29년도 대공황 지나서 거의 한 80년 만에 온 그 공황이고, 이 공황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그때 전망들 안 좋았잖아. 안 좋았는데 결국 뉴욕 살아나고 유럽 살아나고 한국 살아나고 한 1, 2년 만에 쭉 올라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훨씬 더 올라가 버렸죠. 97년도 11월 달 가을에 있었던 아시안 외환위기 때도 더 힘들었죠. 그때는 이제 대한민국 이제 끝났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끝난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이후로 더 살아나가지고 경제가 더욱더 힘을 내서 힘차게 올라가서 500포인트, 2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 1000포인트, 2000포인트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 경제나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특히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필리핀은 아니죠. 그런 전망은 있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그것이 큰 기회였고 결국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도 뭐 코로나라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코로나는 다르다 그러는데 안 달라요. 똑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번엔 돈을 더 많이 풀어가지고 더 빨리 살아날 겁니다.
지난번에 금융위기 때는 이렇게 돈을 많이 풀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돈을 무지하게 풀었죠. 금리가 제로 금리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제로예요, 제로. 기준금리가. 제로에서 0.25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뭐 제로까지는 안 가고 0.5지만 어쨌든 초저금리에 엄청나게 또 양적 완화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양적 완화 비슷하게 막 하죠. 이런 것 때문에 돈은 많고 돈이 갈 데는 없고 또 이제 사이버의 진전, 모바일의 진전에 따라서 개인들이 굉장히 매매하기 편해진 직장에서도 바로바로 매매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정보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 뭐 97년만 하더라도 정보가 별로 통용이 안 됐죠. 정보가 좀 차단돼 있었고 우리가 증권사나 가야 뭐 어떻게 또 옛날엔 증권사에서 뭐 이렇게 팩스를 통해 나오는 정보지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여러 모바일을 통해서 무한정의 정보를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개인 투자가들의 정치 참여를 굉장히 촉진시킨 요인이었고 그것이 대한민국이나 뉴욕이나 똑같이 정치 참여를 촉진시키면서 거대한 개미 군단들이 정시로 지금 몰려오고 있다. 금리가 너무 싸다. 예금금리 1년 1% 1억 맞춰서 1억 맡겨서 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100만 원. 100만 원. 1억 맡겨가지고 100만 원 이거 가지고 어떻게 만족하냐 이거죠. 잠시 1억 가지고 잠시 하면은 잘하면 1000만 원도 벌고 그러는데 그죠? 잠시 해도 1000만 원도 10%씩 올라가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예금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게다가 요즘은 참 투자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엔 개인 투자가들이 뭐 테마주, 작전주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요즘 그런 거 안 해요. 테마주, 작전주에 대해서 옛날에 그 탐욕스러운 옛날 세대 중에 탐욕스러운 분들이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지금 물론 이제 옛날 세대 분도 있지만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아마존 같은 종목, 애플 같은 종목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사고 추세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뭐 동학개미들 그러잖아요. 삼성전자 들어가가지고 아니 그냥 10%만 먹으면 돼. 그 대만족이야. 이번에 카카오나 삼성 SDI 같은 거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런 거 들어가서 그냥 좀 안정적으로 중소형주 안 합니다. 그게 지금 달라진 풍토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지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마음에 드는 종목, 망하지 않을 종목, 주가 변동이 있겠지만 결국 오랫동안 투자하게 되면 수익 나는 종목, 그런 종목을 좀 선호합니다.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다. 미국도 아까 제가 쭉 보여드렸지만 아마존 같은 종목이 계속 끝없이 올라가는 그 이유는 아마존이 왜 끝없이 올라가느냐, 왜 넷플릭스가 끝없이 올라가느냐, 왜 아마존 넷플릭스가 끝없이 올라가고 또 최근에는 뭐 엔비디아도 많이 올라가지만 뭐 페이스북도 올라가고 이런 쪽을 이제 우리가 이 개인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거예요. 끝없이 올라가는 종목. 그런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죠.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개별적으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 부류하고 하나는 아까는 제가 또 보여드렸던 급락해가지고 급반등하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런 것들. 또 하나의 이제 부류가 그거예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아니 뭐 주가 너무 많이 빠졌잖아. 이런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대반등을 노리는 투자. 두 가지로 그래서 언택트와 컨택트로 나뉘어진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선택도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뭘 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 것은 딱 세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컨택트, 언택트에서 다 하시는 카카오, 네이버, 그 나머지 종목군들. 요거를 여러분이 처음에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컨택트에서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컨택트에 들어갑니다. 현대차. 무슨 철강, 포스코, 화학주에서 롯데케미칼, 그 다음에 뭐 한국조선해양, 삼성엔지니어링, 은행주,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컨택트에서 은행주.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는 재료주 측면으로 보자고요. 그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서 보자 하는 거예요. 다음 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그냥 나는 끝없이 올라가는 종목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단기 급락했다가 급반등하는 종목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최근에 재료 뜨는 종목을 택할 것인가, 그 세 가지 범주를 정해서 스스로 좋아하는 종목으로 가시면 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단기 급락했다가 반등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 먼저 볼게요. 자, 그것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이런 것들인데, 삼성전자는 이제 52,000원대에서 투자하면 무조건 먹어요. 손해 날 일 없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반도체 경기라고 하는 것은 경기 민감성이죠. 경기 민감. 반도체 자체로의 업황 순환도 있지만 어쨌든 경기 민감해요. 지금 21선까지 왔으니까 여기 사가지고 손해 날 일 없습니다. 적어도 크게 이익이 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얘기로는 3분기 이후로 반도체 가격, D램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 삼성전자에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D램 반도체나 이런 쪽 아니고, 지금 이제 경쟁이 치열한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쪽이겠죠. 그런 쪽이 삼성전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반도체 쪽은 그냥 업황 사이클 따라가는 건데, 결국 뭐 다음 내년 되고 후내년 되면은 반도체는 무조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가지고 올해 3분기 이후에 실적 좋아지는 거 맞다는 거죠. 또 삼성전자의 투자 포인트는 반도체입니다. D램 반도체, 낸드 플래시 그런 쪽이지, 지금 뭐 모바일 쪽에서 그런 거 아닙니다. 모바일 쪽에서 수익 많이 안 나요. 많이 안 납니다. 때로는 손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이클만 보면 되고, 반도체 사이클은 지금 대만 D램 익스체인지 쪽에서 지난 3월달, 4월달에 코로나 발생하고 난 다음에 가격이 좀 내려는 있어요. 현물 가격이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아요. 그래서 고정거래가도 그렇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지금 투자해서 손해는 안 납니다. 절대로 손해 안 나고, 하이닉스도 이제 최근 들어 다시 원위치 했죠. 그래서 손해는 안 나는데 과연 최고의 수익일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의문에 있다. 최고의 수익일 것인가는 조금 의문에 있다. 지금 동학개미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였죠. 근데 요것이 시장 대비해서 가장 좋은 수익을 줄 것인가는 좀 생각해보자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종목은 LG전자. 요게 주가가 참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 방에서 요거 LG전자 사가지고 참 잘 먹고 나왔습니다. 잘 먹고 나와가지고 있는데 고민이에요. 다시 사야 되나. 왜냐하면 주가가 이제 팔고 나면 우리가 7만원대 근처 69,000원에서 팔았단 말이죠. 여기서 팔았는데 팔고 난 다음에 내려왔는데 좀 더 내려갔으면 좋았는데 어제도 다시 올렸단 말이죠. LG전자를. 그래서 사실 LG전자는 호재가 많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기관들 매수 쭉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뭐 재료가 많아요. 뭐 에어컨의 시절이고, 스타일러 잘 나가고, 가전제품에서 독보적인 또知名도가 있고 해가지고 잘 나갑니다. 주가는 싸고. 그래서 수급 좋고. 그래서 저는 이제 LG전자를 일단 차익 실현을 했는데, 왜 차익 실현을 했냐면은 일단 매물대다라고, 매물대다. 7만원 매물대 때문에 차익 실현하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짱 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 방에서 이제 짱 보다가 지금 이제 역별에서 기술적 반등한 거니까 매도는 당연한 거예요. 완전 역별 구간, 급락 구간에서 사가지고 이제 주가를 봤을 때 이제 직전 매물대에서 매도한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당연하다 하면은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주가 금방 또 내려가겠습니까? 아주 다른 종목 대비해서 잘 버티고 있는, 어제나 그저께 다른 종목 폭락할 때도 잘 버텼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는 다시 매수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LG전자 매수 여부 고민. 다른 것은 아직까지 삼성전기나 LG노텍 같은 것도 좋은데 이건 조금 이따가 생각해 보자고요. 자, 두 번째가 현대차 기아차다. 그죠? 현대차 기아차. 자, 현대차 기아차는 우리가 이제 요 자리에서 사가지고 여기서 한번 팔고, 그 다음에 이제 기아차로 갔죠. 기아차로 가가지고 기아차를 또 딱 고점 여기서 딱 팔았습니다. 딱 팔고 지금 다시 현대차로 갔어요. 현대차로 갔는데 현대차로 다시 갔어요. 근데 차트는 좋습니다. 차트는 좋은데 어제 지나치게 좀 빠졌다라는 게 약간 부담이 돼요. 그런데 위치 자체는 딱 21선. 이야, 이게 좋단 말이죠. 기술적으로는 아주 기가 막힌 자리야. 그래서 앞으로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봐야겠죠. 근데 어제 그제 주가 많이 빠진 이유는 기관들의 매도, 차익성 매도예요. 차익성 매도. 제가 볼 땐 차익성 매도입니다. 또 이제 선물 관련돼서 매도도 있었고, 그래서 현대차가 그 지수 비중이 높으니까 아마도 기아차보다는 현대차를 집중 매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이제 제 생각인데, 현대차나 기아차나 실적 측면에서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물론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생산이 뭐 감소하고 이런 거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어차피 그게 다 겪는 것이고, 2분기 실적, 1분기 실적 다 뭐 실적이 이렇게 좋을 리는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대차가 다른 나라의 자동차 대비해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GM이라든가 포드란가 이런 거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경쟁력이 있다 봅니다. 또 대한민국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동차를 좀 그래도 수월하게 팔았고 만들었고, 최근에 또 뭐 공장 좀 쉰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현대차, 기아차는 굉장히 선방한 자동차 회사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나 이런 금융위기 사태를 겪고 나게 되면은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승자 독식. 요거에 우리 꼭 나오잖아요. 승자 독식. 그러니까 승자 독식의 얘기는 그런 거죠. 어려운 일이 생겼다. 동종업 중에서 체력이 약한 것은 죽는단 말이죠. 근데 체력이 강해서 살아남은 것은 시대가 좋아지면 독식을 하는 거야. 승자 독식. 그런 논리를 볼 때에 현대차, 기아차는 제가 볼 때는 잃는 것보다도 향후에 얻는 게 많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라고 보여지고, 대략 요 자리까지는 가지 않겠냐. 요 자리 125,000원에서 140,000원 사이인데, 제가 볼 때는 140,000원 맥시멈까지 갈 거라 봅니다. 물론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끝나고 나면 더 많이 가겠죠, 내년 되면. 그래서 일단 140,00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포스코나 롯데케미칼은 다음에 얘기하고, 이제 은행주를 얘기해야 되는데, KB금융 신한지주인데 주가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졌죠. 또 이틀 동안에 급락 나와가지고 원위치 됐습니다. 자, KB금융 원위치 돼가지고, 사실 은행주가 이렇게 많이 빠져들 이유가 있을까? 물론 이제 카카오뱅크가 나오고 토스가 나오고 하면서 사실상 이제 그 금융권이 좀 지각 변동도 있을 수 있고, 금융권의 그 모바일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비대면 그 금융 그 시스템의 정착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장기적인 측면이고, 게다가 이제 금리가 많이 내려갔으니까 금리 하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실적은 좋을 리는 없겠죠. 하지만 이 그 은행주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근간이고, 또 대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대출하는 그런 이제 그 시니어 은행이죠. 그래서 부도율만 높아지지 않는다면 이상 없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가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KB금융과 신한지주 같은 은행 대표 종목들은 배당도 잘 주기 때문에 배당주로서도 훌륭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많이 빠졌을 때 충분히 매수할 만한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에서 은행주들하고 항공주들이라든가 뭐 백화점주들 많이 올랐듯이 아마도 월요일 되면 다시 은행주가 올라갈 거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는 예를 들어서 신한주 따지면 한 45,000원 정도에서 이 장기 라인 여기 있던 지역 43,000원 라인까지는 이상 없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1,000원이니까 40,000원까지만 가더라도 뭐 해피한 거죠. 그래서 이 낙폭과에 따른 이제 대반등, 아주 뭐 모습 좋겠다, 그 모습이 아주 잘 나올 것 같다, 좋을 것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대응하자. 자, 신한지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조금 철강 쪽은 좀 늦게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하고 조선이 좋아져야 그 다음에 철강 좋아지니까, 또 건설 좋아져야 철강 좋아지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늦게 반응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가치주 개념에서는 포스코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롯데케미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유가가 또 내려가니까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이 좀 내려왔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유가는 결과적으로 볼 때에 추세적으로 상승한다. 오늘 또 좀 내렸어요. 어제 좀 내리고 있지만 유가의 추세 자체는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40달러의 저항을 돌파하면은 다시 이제 50달러 향해서 가는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도 정유주들도 흐름 자체는 결국 상승 방향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주 SOE라든가 SK이노베이션 주가 최근 좀 빠졌는데 모양은 좋다라고 보여진 거죠. 어제도 좀 이제 반등 나왔고, SOE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빠지지만, 결과적으로 상승 파동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컨택트 종목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컨택트 종목. 그리고, 바이오 종목군들. 바이오는, 지난주에 우리 바이오 USA가 있었죠. 거기에서, 여러 기업들이 ABA 바이오가 빅파마 15개와 지금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왔고요. 빅파마.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활동이 좀 약한 이런 면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들은 충분히 기술 수출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 봅니다. 또 다음 주는 이제 세계 당뇨학회 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 보여져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좀 신약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제가 탄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죠. 위에 빨간색 어제도 이제 그 모양이 좋았죠.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거. ABL 바이오까지. 그 요것들 차트 보면은 제넥신이 좀 급등을 했다가 어제 밀리긴 했지만 모양은 아직 좋아요. 제가 라인 거놨던 9만원대 지지받으면 또 올라갈 것 같다. 제넥신. 그래 보여주고, 오스코텍도 원래 이게 신약주로서 이렇게 이름이 있는 건데 최근에 쭉 계속 올라가죠. 오스코텍 모양 좋습니다. 장기 라인 돌파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기 라인 돌파하게 되면 또 새로운 시세 또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스코텍, 그다음에 셀리브리는 이제 신규 종목인데 이게 이제 2018년도 그러니까 이제 좀 오래됐나, 이제 신규 아니라고 해야 되나? 근데 추세 자체가 계속 올라가죠. 셀리브리가 모양이 좋습니다. 뭔가 하여튼 재료가 잘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정배열 상태에서 모양 좋고요. 또 좀 오래됐던 펩트론 완전 주가 내려와서 2017년도 18년도에는 그래도 꽤 날리던 종목이었는데 8만원대까지 갔던 종목이었는데, 이 펩트론의 주가 내려와 가지고 주가가 만원까지 와 가지고 이제 최근 들어 좀 올라와 가지고 모양은 지금 이제 22,000까지 올라오는데, 이것도 모양 좋죠. 펩트론 그럼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해야 되겠죠. 펩트론 모양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한올바이오파마가 원래 이게 우리가 꽤 그 신약 쪽에서는 이름이 있던 종목이죠. 최근 들어 보면 차트 모양이 양봉을 짝짝 내면서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죠. 한올바이오, 그다음에 앞타바이오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어제 또 급등으로 앞타바이오 이렇게 3일 동안 급등 나오는 모습이었다. 모양 좋다는 거죠. 그 전에도 보면 이제 정비열 상태에서 한 단계 이게 이제 그 매집이 이루어지고 한 단계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매집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매집이 이루어지면서 정비열 만들고, 그리고 한 단계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상당 정도로 주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큐리언트가 재료가 좀 있어요. 큐리언트도 보시면은 재료가 좀 있는데 어제 장 나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개의 양봉 내면서 모양 딱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ABL 바이오는 이제 빅파마 15개하고 지금 컨택 중이다 그러는데, 컨택 중이다는 얘기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차트 모양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이제 33,000원대 중요해요. 33,000원대 집중 매물대 여기를 뚫고 간다면 이제 급등 나올 수 있습니다. 33,000원대 돌파 여부, 기술적으로 돌파 여부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이제 그 기술 이전이 되느냐,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진행 과정들, 너무 시간 오래 끌면은 안 좋아요. 너무 시간 오래 끌면은 팔아야 되고, 근데 이제 한번 기다려 봐야죠. 진행되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가 좀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게 이제 언택트 종목이에요. 언택트 종목인데, 그 전에 제가 조금 광고 좀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언택트 종목 얘기하기 전에, 언택트 종목은 여러분들이 워낙 좋아하는 종목이고, 요가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한테 신루타 종목, 시장의 대장주 이런 얘기 많이 해왔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종목이면서 요가 아주 오랫동안 말했던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대부분 여러분들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일 거예요. 대부분 그런 보유하고 있는 종목일 텐데, 자, 그 전에 여우의 그 광고 좀 하겠습니다. 인천여우는 상품이 딱 한 가지예요. 상품이 한 가지. 상품인데 제목이 시향방송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시향만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시황을 제가 잘 아니까 이번에도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시황 정말 죽여줬죠. 지수가 진짜 바닥일 때, 뭐 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녹화가 되어 있는데, 코로나 사태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요 자리에서 요날
요날 내가 뭐라고 이제 제목 달았냐면 무조건 매수. 그리고 요 다음날 또 올라갈 때 1400에서 무조건 매수, 1500에서 닥치고 매수, 1600 올라갔을 때 여기에서 제가 V자 반등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가는 쭉 올라왔죠. 쭉 코스닥은 더 잘 올라왔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시황을 제가 잘하니까 제목이 시황방송이 된 거예요. 워낙 시황을 잘하니까. 그래서 시황방송이 된 것이지, 뭐 제가 시황을,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 시황만 해가지고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뭐, 선물 옵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목은 시황방송이지만, 종목을 리딩을 잘 해주는 그런 이제 방송으로 유명하죠. 근데 왜 주가가, 가격이 쌌느냐, 11만원이었냐 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이제 신음을 하는 지수가, 그 시장이 급락하는 와중인데, 중국에서 코로나 발생하고 어쩌고 하는 그 와중에서, 민심이 흉흉한데, 이럴 때 대폭적으로, 회비를 내려가지고 뭔가 좀 봉사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의미로 시작한 거예요. 11만원. 대신에 장중방송 안 한다. 장중방송 하면은 가격을 비싸게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했는데 정말 초대박이 났습니다. 이번에 초대박이 났죠. 특히 그동안 쭉 제가 강조를 드렸던 카카오가 27만원까지 가면서 최소 100% 수익이 나는, 그래서 단기로 또 차익도 좀 실현시켜 줬어요. 그러다 다시 사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대박을 낸 방송이지만 가격은 엄청 쌌죠. 또 제가 문자로 회원분들한테 매수 매도를 장중에 쭉 해왔던 그런 방송이죠. 자, 11만원이고 2개월은 22만원. 한 달에 10일이니까 두 달에 22는 맞겠죠. 한 달에 10일, 두 달에 22. 근데 이제 거의 코로나가 끝났죠. 그래서 코로나 끝났으니까 다시 원위치. 그래서 내일 모레부터 11만원이 자, 33만원 됩니다. 22만원은 두 달 22만원인데 요거는 66만원 되겠죠. 네. 한 달 11만원은 33만원으로, 두 달 22만원은 이제 66만원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가입하면은 엄청나게 싸게 가입하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원위치, 방송 시간도 이제 장중방송 시작. 그래서 8시 10분부터 10시까지 방송하고요. 오후에는 이제 장 끝나고 3시 30분부터 4시까지 그렇게 이제 마감 정리해드리고, 그렇게 회원방송을 2번 합니다. 이렇게 회원방송 하면서 이제 원위치 되는 거죠. 가격이 33으로. 그런데 회원방송 장중에 하면서 33은 상당히 싼 거죠. 싼 겁니다. 33. 회원방송 하면서 33은 싼 거예요. 장중방송 하면서. 그리고 사실 장중방송을 우리가 듣는다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종목 선택.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은 그전처럼 하는데, 제가 이번 장중방송 하면서 좀 보강하는 것은 단기 매매. 단기 매매는 뭐냐면은, 소위 데이 트레이딩. 요걸 좀 강화하겠다. 그래서, 9시부터 10시 타이밍에는 집중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종목을 개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집중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종목을 개발한다고 중요한 건 아닌데, 왜냐하면은 많이 종목 준다 그래서 뭐 크게 돈 버는 거 아닙니다. 한 종목이더라도 제대로 된 종목을 줘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야 되죠. 또 좋은 타이밍에 매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 나고 팔아야 됩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당일날이나 그 다음날 매수했다 매도 해가지고 차익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제가 이제 보강해서 여러분한테 서비스하겠다는 거죠. 잠시만요. 우리 강아지가 아빠 방송한다고 지금 제 옆에서 딱 지키고 있다가
소리 나니까 시끄럽다고 짓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 방송을 강화시킨다 하는 관점에서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게 9시, 10시 사이에는 집중적으로 가급적 하루에 한두 종목 정도는 트레이딩을 시키겠다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생각이고, 나머지는 똑같은 기조입니다. 똑같은 기조로 문자로 반드시 방송을 하더라도 반드시 문자로 여러분한테 매수 매도를 해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매수 매도하는 방법은 이런 식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예. 여우하고 강아지하고 같이 살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그죠? 자, 우리 집 강아지가 아주 굉장히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나가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문자 나가는 방법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테라젠 이텍스 단기 매매, 테라젠 이텍스 12,000 이하 매수, 목표 7%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뭐 명문제약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적 관심 해가지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매매 목표가 몇 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단기 매매 종목 나갑니다. 그 다음에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장기 종목이지만 계속 매수하다가 요게 이제 그 5월 26일 날 9시에 나간 건데, 요게 27만원대입니다. 27만원대에서 단기 차익 실현하자, 추후에 재매수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추후에 재매수가 됐죠. 카카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기아차도 35%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기아차도, 매수, 기아차 28,000원 절대 저점 해가지고 매도, 기아차 38,000원 단기 차익 실현,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한다는 거죠. 요거 식으로 이제 리딩을 하니까, 전업 투자하시는 분도 좋지만 직장 다니시는 분도 좋죠. 예, 직장 다니시는 분도 좋습니다. 신한지주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뭐 신한지주도 우리가 이제 24% 수익률 팔았는데, 매수할 때 보면 신한지주 매수가 28,400원 얼마 사가지고 매수하자 그러고, 매도할 때는 신한지주 뭐 하자. 그러니까 간단하죠. 그 종목명, 코드, 매수 가격, 그 다음에 매도할 때도 종목명, 매도 가격,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쭉 하여튼 뭐 굉장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이번에 또 팔았죠. 삼성전자 51,000원에 샀다가 55,000원대, 54,800원에 팔았나? 그래요. 삼성전자도 샀다가 팔았어요. 이번에, 얼마 전에. 단기 매매 지금 제가 생각에는 대략 한두 종목 드리려고 그래요. 한두 종목. 요즘은 대략 한 종목 정도, 많을 땐 두 종목 정도 나가거든요. 앞으로도 한두 종목 정도 단기 매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두 종목 정도. 단기 매매는 이제 기준이 말입니다. 기준이 8% 이상 수익 나면 자율 매도. 그런데 원래 원칙은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목표 주가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5% 이상, 5% 목표. 자기가 매수해가지고 5% 정도 수익 나면 팔자는 얘기죠. 뭐 7% 목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목표가를 제시해 드립니다. 7% 목표. 왜 이제 제가 이제 물론 매도 사인을 드리긴 하는데, 한 번에 매도가 몰리면 주가가 갑자기 급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는 제가 종목을 매수할 때에 요거는 몇 프로 정도 목표가가 좋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 매매하는 종목들이, 예를 들면 지금 뭐 플러스 18%인 종목은 못 들어가겠죠.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는 주로 제가 볼 때 3%에서 한 7% 사이 정도에 들어가요. 대략 평균 한 5% 정도. 평균 한 5% 정도 올라와 있을 때 4%에서 5% 정도 올라온 종목을 들어갑니다. 이렇게 상승해 있는 종목 들어가요.
아침에 9시 반 전후에서 9시 반 전후 30분 전후. 그래서 9시 30분 전후에서 4, 5% 정도 올라온 종목에 매수에 들어가가지고 매수에 들어가서 올라가면은 자율적으로 매도하는데 나중에 제가 매도 사인 드리기도 하죠. 매도 사인 드리는데 이렇게 드립니다. 그냥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 모를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테라젠, 이텍스 현재 8% 정도 수익 중 이렇게 자율 매도 바람 혹은 이제 급등 중 자율 매도 바람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일시에 뭐 어느 가격대에 이렇게 몰아가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2,000원 매도해 놓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12,000원에 올려놔 버려요. 그럼 주가가 못 올라갑니다. 거기서. 그래서 자율 매도를 하면서 좀 뭐 13,000원에서 팔고 12,500원에서 팔고 11,600원에서 팔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유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단기 매매가 성공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제 문자를 봤을 때 수익이 많이 났으면 자율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녹십자 랩셀 이렇게 녹십자 랩셀 급등 중이다. 단기 매매 종목이다. 8% 이상 수익 시 매도한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다시 나갈 때 이제 매수 나가고 난 다음에 이게 뭐 9시 18분인데 10시 반이니까 잠시잖아요. 한 1시간 만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도주로 주로 하죠. 주도주로 거래가 많이 되는 거래량 많은 주도주 당연하죠. 거래량 없는 거래량 없는 종목 안 합니다. 거래량이 매우 많이 활발한 주도주로 뭐 재료가 있고 거래 많고 그죠? 시총도 괜찮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잡주보다는 우량주 중심으로 게다가 이제 잡주 같은 거 하더라도 재료가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남북주 바이오주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 진단키트주 그 다음에 뭐 마스크주 이런 식으로 뭐가 있는 거래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지금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마스크가 지금 뭐 엄청나게 공급이 늘어나 가지고 물량이 쌓여 있다 그러죠. 물량이 뭐 엄청 쌓여 있다. 마스크는 지금은 살 때 아닙니다. 마스크. 지금 뭐 물량이 뭐 폭증해 가지고 쌓여 있다 그래요. 중국에서도 많이 만들고 어디서 많이 만들고 중국에서 마스크 공장들 뭐 부도난다 그래요. 안 팔려서. 지금 이제 진단키트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관련된 진단키트 마스크 같은 것은 이제는 매매할 때 아닙니다. 그런 거 매매하면 안 돼요. 아직도 그런 거 매매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직 이제는 매매 아닙니다. 신약 개발,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된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개발은 아직도 그래도 좀 있는데 다른 쪽은 이제 매매하면 안 돼요. 진단키트나 마스크로 매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여러분 조심하시라. 진단키트는 아직도 나가지만 이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여러분들 뭐 2차 대유행 그거 뭐 가을에 가봐야 알죠. 가을에 만약에 2차 유행 안 하면 완전 쪽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빠져나와라. 마스크나 진단키트나 빠져나와라. 그리고 이제 백신과 치료제도 이제는 슬슬 빠져나와야 된다. 그쪽은 끝물이에요. 끝물. 코로나, 마스크, 진단키트, 반드시 매도. 또 코로나, 뭐 시약, 백신, 치료제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좋은데 그러나 이제 빠져나갈 준비를 딱 하고 해야 됩니다. 아마 연장될 거예요. 연장될 겁니다. 4개월 가입했는데 2개월 연장될 겁니다.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제 어떤 분이 오늘 4개월 가입했는데 다음날 또 하니까 더 되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연말까지 지금 딱 다 결제해 놓으면은 11만원으로 되는 거예요. 연말까지 지금 쭉 해 놓으면은 계속 11만원 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제가 33으로 가는데 월요일부터 33만원인데 오늘 하면 추가 요금 인상 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래요? 원래는 넉 달인데 막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33으로 가니까
지금 뭐 너무 싼 가격에 많이 이제 그 결제를 해버리면 뭐 회사도 손해고 저도 손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ARS에서 그냥 하면 될 거예요, 아마 ARS에서. 그러니까 저 생각에는 전환을 해가지고 하는 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요 ARS에서는 이제 여러 번 거도 될 것 같아요. 이거 2달짜리인데 3번 거면은 6달 되는 거잖아요. 요 구매하기에서도 2달짜리인데 2달에 22만원인데 한 뭐 3번 뭐 결제할 수 있겠죠. 그건 된다는 것 같아요. 아, 막았습니까? 아, 그런가? 막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아쉽다. 예. 할 수 없네요, 뭐. 네. 그래도 어떤 분은 내년도 중반까지 해놨다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지금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내 와우에서 다 하는 거라서 그건 안 되고 그냥 할 수 없죠, 뭐. 네. 자, 그리고 카카오 얘기를 하겠습니다. 카카오 이야기. 제가 볼 때에 이제 바이오도 좋고 또 우리 그 낙폭 가대했던 정도도 좋고 하지만 바이오에서는 역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야.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가 좋다라고 하냐면은 일단 뭐 초대형주고 ARS 전화번호요. ARS 전화번호가 여기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모바일로 보시면 잘 안 보이니까 02에 적으세요. 3490에 4651 02에 3490에 4651 여기 이제 ARS 하는 게 좀 편해요. 02에 3490에 4651 요 번호고 혹시 이제 이것도 잘 안 된다. 초과에 횟수 초과로 뜹니까? 그렇구나. 이게 잘 안 된다면 1599에 0700 여기로 전화하셔가지고 이건 이제 1599 0700은 이제 고객센터거든요. 고객센터. 이 고객센터에서 가입하셔도 됩니다. 1599에 0700 고객센터인데 고객센터에 이제 직원들이 이제 와우가 뭐 큰 회사는 아니니까 큰 회사는 아니니까 오늘은 쉬어요. 고객센터가. 그래요? 고객센터가 토요일날 쉬나? 그렇구나. 그러면 뭐 일요일날 해야 되나 보다. 일요일날은 안 쉬겠죠 뭐. 고객센터가 토요일날 원래 안 쉬는데 안 쉴 거예요. 1599에 0700 전화해도 되고요. 또 02에 3490에 4651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토요일 일요일 안 쉴 거예요. 340에 4651은 요거는 이제 ARS라서 ARS 됩니다. ARS 되고요. 고객센터가 쉴 리가 없는데, 그죠? 제가 할 때는 고객센터 안 쉬는데. 그렇게 해도 제일 쉬운 게 이제 웹에서 하는 건데, 웹에서 하는 걸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웹에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 구매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바일에서도 여기 뭐, 뜨지 않나요? 여기 모바일 여기 보면, 이제 방송할 때 보면 이쪽 어디에 뜨던데, 방송창에서도 있던데, 보니까. 그런 쪽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11만원이라는 거는, 정말 없는 숫자예요. 이거는 뭐 제가 그렇게 한 적도 없거니와, 앞으로도 이렇게 될 리는 없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한 달에 11만원짜리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그래요. 앞으로 없을 겁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33 되면은 이제, 그 33도 사실은 이제 비싼 건 아니죠. 월 33은 비싼 건 아니고, 월 33은 비싼 건 아니에요. 대략 한 44만원 정도 돼야 이제 월 44만원 정도가 정상이죠. 그렇게 되는데, 또 장중에 계속 방송하면 60만원까지 가는 거고요. 종목은 매일 줍니다. 제가 기존의 종목이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요게 지금 좋은 자리다 그러면 바로 또 제가 날려요. 기존의 종목이지만 자리가 좋다 그러면은 제가 또 매수 사인 드립니다. 종목은 매일 나간다고 봐야 되죠. 매일 종목은 나간다.
자, 카카오 네이버를 얘기하는데요. 카카오 네이버. 사실은 저는 그래요.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면 카카오 네이버 전기차 세 가지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전기차. 그러니까 언택트의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전기차와 2차전지 이거죠. 예, 목요일날 예, 올랐습니까? 전기차와 2차전지, 다음에 언택트, 카카오 네이버, 그렇게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시대가 카카오의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게 지금 모든 거의 중심이 우리가 언택트가 계속 코로나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추세 자체가 바뀌는 거죠. 이제는 뭐 백화점 가기 싫다, 마트 가기도 싫다, 또 약간 비싸긴 하지만 음식점 안 가고 시켜 먹으니까 편하네, 또 이제 우리 집에서 배달 받으니까 좋다, 마켓컬리 좋더라. 그러니까 신세계에서도 신세계 이마트에서 쓱 배송해가지고 집 앞까지 배송해주는, 조금 비싸더라도 신선식품들 그렇게 배송,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산업의 변화 방향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카카오를 좀 빠지면 좋겠다. 여러분들 왜 좀 좋은 가게 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금요일날 많이 기대했습니다. 금요일날 기대를 많이 했어요. 이제는 정말, 자, 기다리던 조정 오겠구나. 한 23만원까지 빠지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이게 안 빠지네요. 23만원까지 내려오기를 진짜 학수고대 했는데, 안 빠지더라고. 안 빠져요. 그래서 어제도 다시 할 수 없이, 이게 카카오가 21선 안 깨려나 보다. 하기는 제가 맨날 카카오 100만원 간다 그러는데, 카카오 100만원 간다. 100만원 간다. 카카오 100만원이야. 카카오 100만원 간다 그러면서 또 내려오길 기다리는 것은 또 도둑놈 심보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한테 좀 싸게 좀 사드리려고. 단기로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겠지.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를 알고 있어요. 이제는 카카오 100만원 간다는 게 이제 하나의 보편적인 생각이 됐어. 심지어는 요즘 애널도 또 그런 얘기 막 합니다. 그래서 주가 좀 안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카카오는 점점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 무슨 우리 보드 광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지금 이제 카카오가 최근에 가장 빨리 크고 있는 게 카카오 쇼핑이죠, 쇼핑. 카카오 뱅크입니다. 또 카카오 게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카카오 예약, 레스토랑 예약도 시작했다 그래요. 레스토랑 예약. 이런 식으로 이제 무한히 발전을 하는 거죠. 무한히 성장합니다. 병원 예약. 병원 예약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진단으로 갈 수 있겠죠. 원격 진료. 원격 진료까지도 이제 카카오가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카카오로 통한다.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카카오뱅크는 지금 카카오뱅크나 증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그 흐름으로 확산이 빠르게 있죠. 네이버는 국내에서는 쇼핑. 네이버는 국내에서는 쇼핑입니다. 쇼핑에서 지금 조금 지나면 네이버가 1등이 될 거예요. 지금도 거의 1등입니다. 네이버가. 쇼핑에서. 네이버 포털에서 이제 거의 쇼핑으로 가고 있죠. 네이버 쇼핑. 근데 요게 이제 네이버 라인이 지금 일본에서 시작해가지고 아시아로 좀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시아로. 라인페이가 엄청난 속도로 일본과 아시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라인페이는 우리 그 카카오페이랑 비슷한 거죠. 네이버페이, 라인페이. 그래서 국내에서는 카카오가 먹고 있고 일본과 아시아는 라인이 먹고 있는 거예요. 라인이.
물론 라인이 이제 경쟁자하고 경쟁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 성장 속도가 워낙 빠릅니다. 또 라인하고 야후하고 이제 합병을 하죠. 라인하고 야후하고 이제 9월 달에 합병을 합니다. 야후하고 일본의 야후하고 합병을 한단 말이죠. 손정혜의 야후. 그래서 라인과 야후가 야후페이, 라인페이가 이제 같이 합병을 해가지고 일본과 아시아를 먹겠다. 이런 이제 그 전략이란 말이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조금 강한지 모르겠는데 9월달 이후에는 또 네이버가 엄청난 그 또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 1590 1577이 아니라 1599 예, 0799.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첫 번째 소위 신루타, 그러니까 장기 10배 가는 종목, 신루타 종목의 대표 종목으로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말씀드립니다. 카카오 네이버 말씀드리고, 관련주로 또 지금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도 차트는 뭐 계속 올라가는 중이죠.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간다는 얘기는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네이버 안 내려가잖아요.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다음에 이제 카페24, 이제 새롭게 지금 이제 미국의 쇼피파이처럼 새롭게 뜨고 있는 종목이 카페24.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카페24. 또 코리아센터, 요것도 잘 보세요. 지금 이제 주가 좀 빠졌지만 코리아센터하고 카페24도 여러분 연구를 많이 하세요. 저는 연구를 많이 해놨습니다. 요 카페24 코리아 언젠가는 한번 제가 시간 날 때 요게 조금 더 모양이 좋아지면은 특집을 한번 할 거예요. 그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코리아센터하고 카페24 제가 한번 특집을 할 겁니다. 주가는 많이 올랐다 내려왔습니다. 다시 올라가는데 특집 한번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도전비전, 아프리카TV, 웹캡시, 플리토 같은 것도 비슷하고 줌 인터넷 이런 것들도 뭐 비슷비슷한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요 네 종목이에요. 네 종목. 카카오, 네이버, 카페24, 코리아센터 요 네 종목. 그 중에서 그냥 편하게 카카오하고 네이버 편하게 좋죠. 대형주니까. 네. 그렇게 보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이제 종목들은 많이 있어요. 만화 만드는 미스터플로, 키스터, 손오공 이런 것들도 괜찮고, 게임료 네이버리나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또 이제 셀트리온과 제가 삼성바이오도 좀 말씀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그런 것들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 중에, 더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전기차예요, 전기차. 지금 전기차가, 3%밖에 안 됩니다. 글로벌적으로. 전기차의 비중이 3%예요. 3%인데, 10년 내에 이 3%가 어떤 사람은 97% 될 것이다. 70%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50%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죠. 전기차가 지금은 대세가 아니죠. 가솔린차가 대세죠. 근데 앞으로 그 전기차가 대세가 된다면 뭐 70% 50%까지 간다면 성장은 엄청날 것이다. 그리고 전기차에서 핵심은 배터리죠. 배터리. 우리가 이제 자동차의 핵심은 엔진이잖아요. 엔진. 자동차 핵심은 엔진이에요. 근데 전기차에서는 핵심이 배터리, 엔진이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가 엔진이야. 배터리가 엔진. 그러면 껍데기만 만들어서 파는 테슬라보다도 그 핵심을 만드는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더 좋은 거 아니냐.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의 엔진을 전기차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드는 LG화학이나 삼성 SDI, 일본의 파나소닉, 중국의 CATL, 이런 데가 더 핵심 기업 아니냐 보는 거죠. 전기차에 이제 많이 생기겠죠. 현대차나 기아차도 전기차를 만들 것이고, GM의 볼트도 있을 것이고, 벤츠도 만들 것이고, 뭐 폭스바겐도 만들 것이고, 전기차를 안 만드는 회사가 없겠죠. 그 중에 지금 테슬라가 가장 빠르게 나갑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상황에서 결국
최대 수익은 배터리가 될 것이다. 저는 뭐 테슬라를 사도 될까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사도 될 거예요. 테슬라. 지금 시가총액이 전 세계 자동차에서 가장 비싼 중에 하나죠. 도요타도 좀 따돌렸다 그래요. 테슬라가. 그 정도로 잘 나가는 데가 테슬라입니다. 그래요. 5G는 좀 약해요. 지금 약합니다. 5G는 약해요. 5G는 이제 옛날 5G고 요즘은 뭐 5G 그렇게. 그래서 그 배터리의 셀을 만드는,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LG화학. 지금 뭐 많이 올랐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LG화학.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5G도 나쁘진 않은데 5G를 팔아서 배터리를 사는 게 정답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5G도 나쁘진 않은데 5G보다는 배터리가 장기로 볼 때에 더 좋은 거 아니냐. LG화학 지금 안 내려오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합니다. 매도하는 적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매수죠. 이 매집이에요, 매집.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배터리가 앞으로 1, 2년 내에 품귀가 될 것이다. 품귀. 지금 뭐 테슬라도 전기차를 저렇게 만들고 전 세계 자동차 회사가 다 전기차 만드는데 전기차는 많이 만들지만 배터리 만드는 회사는 많지가 않다. 또 배터리가 자동차에 장착할 만한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는 많지가 않다. 기술력도 그렇고 투자 비용도 많이 드니까 잘 못 만든다는 얘기죠. 배터리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배터리 투자를 하는데 비용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배터리는 뭐 일본의 파나소닉, 한국의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중국의 CATL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가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배터리 공장을 직접 만들어야겠다 해서 합작회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정의선 회장이 왜 삼성의 이재용 회장 만났습니까? 우리 배터리 공장 합작으로 만들자. 그런 이제 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배터리 공급 못 받으면 전기차를 생산할 수 없으니까. 아니 이거 기분 나쁘다고 안 주면 어떡해. 너희들한테는 배터리 안 팔아. 이러면 어떡해. 그래서 LG화학과 삼성 SDI하고 LG화학은 꼭 여러분들이 사봐야 될 종목이다. LG화학은 지금 말이죠. LG화학은 요 배터리도 있지만 케미칼도 있고 바이오도 있죠. 안에 LG화학은 사실 기업 분할해야 돼요. 이거 기업 분할해야 돼. 배터리 분할해줘야 돼. 지금은 이제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LG화학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아마 이제 분할이 될 겁니다. 자, 삼성 SDI도 주가가 최근 들어 별로 안 내리죠. 안 내립니다. 안 내려. 어제도 뭐 바로 양목 내고 안 내립니다. LG화학은 계속 올라가.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포트에 제가 뭐 어느 종목이다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이 세 종목 중에 하나 꼭 사놓으세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 세 종목 중에 하나 사놔라. 세 종목 중에 하나 사놔라. 기왕이면은 대표 종목이 좋아요. 기왕이면.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에서 대표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똑같죠. 또 하나.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에서. 주가 안 내려가잖아요. 주가가 안 내려가는 이유는 사니까 안 내려간 겁니다. 사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전해질의 첨부나 솔브레인 또 동박에서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거 좋죠. 주가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갑니다. 한번 올라오면 안 내려가. SKC도 좋습니다. 어찌 보면 SKC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일진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막상막하다 볼 수 있겠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산업, 센트럴 모텍 또 이제 장비주에서 이노메트리 장비주에서 P&E 솔루션 이런 데는 실적도 좋아요. 실적도 엄청 좋습니다. P&E 솔루션, PNT 같은 회사다. 실적도 좋아. 아무리 장사 안 돼도 이런 데는 장사 잘 돼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또 쭉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이제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는 말씀 안 드렸는데 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 하면은 가장 좋은 점은 캐시가 잘 들어온다. 시밀러다.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라전에서 봤지만 신약은 우리가 이제 그 신약주에서 최근에 뭐 나올 거다 그랬다가 계속 안 나왔던 게 신라젠, 헬릭스미스, HLB는 거죠. 계속 실패야. 실패인데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는 실패가 없어. 성공이야. 그래서 삼성바이오도 주가가 쭉 올라갑니다. 왜? 일단 시밀러는 성공하니까. 셀트리온도 주가 쭉 올라갑니다. 왜? 시밀러는 성공하니까. 이 시밀러 바탕으로 이제 셀트리온이 다른 쪽, 뭐 이번에 코로나도 뭐 연구한다 그러지만 앞으로 이제 돈이 많아지면은 계속해서 영역을 넓혀나가겠죠. 업력을 쌓아나가면서 바이오 신약도 이제 그 도전하겠죠. 아니면은 이제 돈이 있으니까, 이 벤처 기술을 인수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약에 도전한다는 거죠. 우리 그 유명한, 뉴욕의 가장 유명한 바이오 기업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죠. 주가는 현재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길리어드 사이언스인데, 요 회사는 하나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그 기술을 삽니다. 자기들이 개발하지 않고. 물론 자기들 개발하는 것도 있어요. 예, DOII님, DOII님. 4개월까지만 11만원 되는군요. 4개월까지만. 예, 4개월까지만 되는군요. 그러니까 2개월 2번 1개월 이렇게 되고. 예, 도희입니까? 네, 도희님.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길리어드식으로 길리어드도 이제 A형 간염 백신 성공하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속 뭘 삽니다. 이번에도 이제 우리 뭐 여러 가지 그 코로나 백신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리온이 지향하는 바람 그런 겁니다. 캐시를 많이 모아가지고 시밀러 통해서 캐시를 모으고 또 이번에 셀트리온이 시밀러뿐만 아니라 일본의 다케다에서 화이트벤을 비롯해서 몇 개의 그 판권을 사왔죠. 그렇게 사와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갖다가 만들어 놓겠다. 그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신약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쪽은 돈은 없는데 성공할지 못할지 모르는 그 신약에 막 뛰어드는 거죠. 쉽진 않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는 길게 봤을 때 성공적이다 봅니다. 그러니까 반매도하고 이제 반매도 했잖아요. 그러면은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쭉 있다가 또 좋은 기업은 사면 됩니다. 기술적으로 좀 빠졌을 때 사면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팔고 바로 사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신누타라고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이렇게 우리 그 언택트의 대표인 소위 그 플랫폼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 코리아센터, 카페24 같은 이런 종목들. 근데 코리아센터와 카페24는 아직 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전기차에서 2차전지, 2차전지가 결국에는 시장이 대세가 됩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바이오 종목에서 뭐 차바이오나 이런 것들은 10루타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종목 그리 보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 전기차 이렇게 보면서 쭉 진행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신루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인천요구죠. 인천요구가 신루타입니다. 자, 인천요구를 택해야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안정적으로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나 어떤 분이시나 안정적으로 돈을 벌려면 인천요구랑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 여러분들의 수익 중심으로 갑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간단하게 매매를 잘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장중에 교육도 좀 합니다만은 중요한 게 수익이에요. 일단 돈을 벌어야 됩니다. 다 필요 없어요. 주식을 시작했으면 사업을 했으면 망하면 안 됩니다. 사업을 했으면 돈을 벌어야 되고 주식도 사업인데 돈 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수익에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장은 괜찮겠죠. 월요일장은 좀 좋을 겁니다. 좋을 건데 장 자체는 별 의미 없어요. 지금 지수는 올라가면 올라와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뭐 급락은 없을 거예요. 급락은 없을 것이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제는 종목이 중요하다라는 거. 종목이. 여기서 이제 조금 쉬었다 갈 것 같아요. 여기서 2000에서 22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쉬었다 가는데 그 사이에 종목별로는 많이 바뀔 것이다. 매각되면은 그리 될 수도 있습니다. 매각을 한 다음에 이제 인수한 기업에서 거기서 이제 기업을 좀 바꿔가지고 또 현금을 좀 투입해가지고 다시 이제 거래 재개를 할 수 있겠죠. 그리 될 수 있습니다. 중위대방님, 조아대방님, 그리 될 수도 있어요. 자, 요렇게 가지고 토요일날 여러분들과 같이 이번 오늘 뭐 뉴욕 증시가 또 어제 급락후에 오늘 반등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제가 쭉 한번 글로벌 증시의 모습과 또 한국 증시의 미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야 될 종목군들 이렇게 쭉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누타 장기 전략과 또 중기 전략과 또 단기 매매 전략 그렇게 쭉 말씀을 드렸고, 더 중요한 것은 인천요의 마지막 기회라는 거, 아주 뭐 10만원에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그동안 안 해보셨던 분들은 요한테 한번 가입해가지고 해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겠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내일 저녁 9시에 제가 또 방송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꼭 해놓으세요, 유튜브. 제가 유튜브에다가 늘, 방송을 해서 올립니다. 유튜브에 올리니까, 그게 좀 자세한 내용 들어가니까, 유튜브 들어가서 인천여우 곽지문, 인천여우 혹은 곽지문 검색하셔가지고 그게 구독 눌러놓으시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면서 날씨도 좋은데 좀 덥지만 이제 또 주말에 남부지방은 비가 많이 온다 그러네요. 자, 비가 많이 온다는데 뭐 지금 와가지고 뭐 무슨 홍수이 안 나겠죠? 자, 좋은 주말 시원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날 활용점정님